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고점을 넘기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구간까지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저 역시 이번 상승 때 해당 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아주 미세한 차이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의 선반영과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 기능이 없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 이더리움 현물 ETF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곳은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대형 기관사들인데, 해당 재료로 저점에서 모은 물량을 이러한 재료로 매도할 수 있으니 그레이스케일로서는 반갑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당시를 떠올려 보신다면 다들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날짜가 1월 11일인데 당시 차트를 보시면 근 한 달 동안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ETF 출시의 날짜와 동일해질 때쯤이 2월 11일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순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는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비트코인처럼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조정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또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 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유출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의 IBIT로 사상 최대 금액이 들어오면 단기적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블랙록의 펀드로 막대한 금액이 들어오고 단기적 고점을 형성한 공식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블랙록의 유입 현황을 보시면 이제까지 블랙록의 펀드에서 유출이 일어난 날은 5월 1일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블랙록은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이죠. 즉 암호화폐를 비롯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블랙록처럼 돈이 무한정으로 흘러나오는 거대 세력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참조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하락이 오늘 중으로 되돌림이 나오지 않으면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의 가격 하락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인데, 특히 리플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 리플의 특성상 비공개 회의의 결과가 좋게 나와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리플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ETF 신청과 SEC 소송 종결에 대한 호재가 겹치면 1달러의 회복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나와 있으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가 아닌 5달러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렇기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리들은 가격 조정에 대한 대비를 진작에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기회나 다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